안녕하세요. 우리 최방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특례 장기보유공제 못 받는 사례 검토라는 제목이고요. 기재부에서 이제 22년 11월 14일 날 발표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례 장기보유공제는 저희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장기보유공제를 50%, 8년, 9년 보유하면 50%, 10년 보유하면 70%까지, 최대 70%까지 공제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요게 이제 기존의 요건은 이랬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8년 이상 의무 임대하고 5% 인상, 5% 초과해서 안 올리고 하면 임대료, 그러면 이 혜택을 줬는데요. 18년 9.14 대책 때 9.14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14 전에 취득한 거는 금액 요건이 없었는데 9.14 이후에 취득한 거와 관련해서는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라는 이 금액 요건이 신설이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아무리 기준시가가 높았어도 다 이 특례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거고요. 18년 9.14 이후에 만약에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 금액요건에 적용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 별도 세대원 간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던 거를요. 그러니까 18년 9.14 전에 별도 세대원 간 공동으로 소유하던 기준시가 6억 초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18년 9.14 이후 단독으로 지분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원래 지분만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냐, 아니면 전체 대해서 적용되냐, 아니면 요것처럼 1호 미만이니까 적용이 안 되냐. 1호 미만은 왜 1호 미만이죠? 집이 한 채 있는데 지분으로 있으니까 각자 1호 미만 주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용이 불가능하냐.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1호 미만에 대한 거는 이제 교통정리가 이미 끝났죠. 기재부에서 아무리 집 한 채를 2인이 갖고 있어도 요거는 그냥 1호 미만으로 안 보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내용이니까 1호 미만은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례 2는 이겁니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마찬가지로 뭐 남편이 18년 9.14 이전에 취득을 했다가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18년 9.14 이후에 동일 세대원 아내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위의 사례는 별도 세대원과 밑에는 동일 세대원인 경우,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정답은 이제 이란이 타당하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면 이렇죠. 17년 11월에 18년 9.14 전이죠. 전에 A가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갑이 분양권을 매수했고요. 근데 지분을 갑은 90%, 그 다음에 갑의 모친이 10%, 요렇게 공동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18년 9.14 전에. 그리고 그렇게 소유권 등기를 했고요. 19년 4월에. 그 다음에 19년 5월에, 즉 18년 9.14 이후죠. 요 10%를, 모친 지분 10%를 아들한테 다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도 세대입니다. 별도 세대. 별도 세대인 모친에게 아들이 증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이 그거죠. 당초 아들이 18년 9.14 전에 취득한 90%만 장기보유공제, 특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냐,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1호 미만은 이제 요거는 이미 교통정리 끝났다고 했고요. 근데 정답은 별도 세대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당초 18년 9.14 전에 취득한 아들의 90%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장기보유공제, 특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입니다. 18년 9.14 전에 갑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18년 9.14 이후에 50%를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를 했을 경우,
그리고선 이제 그 이후에 그 장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남편만 그 18년 9.14 전에 취득했으니까 남편만 특례 장기보유공제가 되고 아내는 안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주택 전체에 대해서 동일세대원 간에 증여한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특례가 다 적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권, 분양계약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18년 9.14 대책 발표하면서 이제 부칙으로,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발표가 났으니까 18년 9.13 전에 취득한 경우, 이건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가로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라고 나오죠. 취득한 경우는 당연히 가액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발표한 거니까 18년 9.13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도, 이런 경우도 잔금인 18년 9.14 이후라고 하더라도 가액 요건, 금액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이제 부칙 내용도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 특례 장기보유공제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326, 428, 520 이런 식으로 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다가 임대전수가 8년, 9년이면은 그냥 다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50%를 적용하고, 근데 임대년수가 10년이면은 10년이면은 70%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이 특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또 바뀌었죠. 어떻게? 그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가 아니라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특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유는 예를 들어서 12년 보유했어요. 근데 임대는 8년만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지 8년 됐어요. 이런 경우는 그 12년분의 8년치에 해당되는 것만 50%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임대를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나 70%다, 전체에 대해서 70%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취득일로부터 보유년수는 15년이에요. 그러면 15년 중에 10년치만 70%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럼 특례 장기보유공제 좋네, 이거 그 임대사업자 내서 이거 해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이 특례 장기보유공제가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요 혜택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살아있죠. 건설임대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은 경우 신축하고 등기 전에 건설임대를 내면 올해까지 한해서는 여기 그 22년 12월 31일까지 건설임대를 등록하면 이 특례 장기보유공제는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특례 장기보유공제 대상자라고 생각은 그 하고 있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어떤 증여관계가 있었을 때 요 금액 요건을 꼭 그 따져 보시고, 그리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